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윤인아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지방에도 전폭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 2월에 이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적용됐던 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핵심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돈을 갚아 나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질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대출이 무조건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요. 또 중도금 대출 등 적용 예외 대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 특히나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희 부동산 플러스와 함께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부동산 플러스 시작해 볼게요. 지난 한 주간의 매매가와 전세값의 변동을 살펴보는 부동산 시황 시간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등빛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전화나 문자 혹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해서 직접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73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에 3772번입니다. 이 밖에도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전국의 매매가 동향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서울과 지방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되고 있지만 그 외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이 되지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전반적으로는 지난주에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최근 2달 사이에 매매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대출 심사 강화 정책이 아무래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있었던 이 관망세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지방에 대한 어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전남과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 반면에 충남과 경북 지역의 하락폭이 지속이 되면서 지난주에 어떤 하락폭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 경우 매매가가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아주 소폭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네. 이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는 보합 혹은 하락을 유지하고 있었던 중랑구와 성동구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또한 중구와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사 수요라든가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하락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희소식이죠.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이번 달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인 수혜 지역인 관악구와 금천구와 또한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송파구와 서초구 등에서 상승폭이 유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매수 심리 위축으로 관망세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인천과 경기 지역의 가격이 상승이 되느냐 아니냐의 지역의 판도는 아무래도 이 신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자체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매가 변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세가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지역별로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더욱더 선호하게 되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전세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는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대비해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하락폭으로 변환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전세를 찾고 계시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상승폭보다는 확실히 전세가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전세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도권 지역 상황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서울에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직장인 이주 수요로 인해서 종로구와 주거 환경이 양호한 뉴타운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북 지역의 수요들이 지방 경기권이나 아니면 인천권으로도 많이 가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고 또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뉴타운이라던가 강북 지역으로 많이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매매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강남 순환 고속도로의 개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악구의 상승폭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위례 신도시의 입주 영향으로 인해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전세 물량을 찾으신 분들은 또 저렴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변동 상황 살펴보는 부동산 시황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부동산 세미나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만나보는 부동산 고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증 있으시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매도 타이밍도 궁금하실 거고요.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혹은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 매수해도 될지 또 사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망설이지 말고 직접 전화나 문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예, 인천 송도 네. 센토비아 조합원 아파트인데, 네. 예, 저희가 한 달 전에 네. 예, 그러니까 청약을 한 거죠. 네네. 조합원 아파트를. 네.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어떤가 싶어갖고. 네. 지금 연락드렸어요. 청약을 하셨고 계약은 하신 상태인가요? 일부 계약을 했는데, 네.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나서, 네. 동호수 지정을 하면은 그거 보고 일부 돈을 넣고 나서 네.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때 결정해래요. 아, 네. 하고 나면 이제 결정하고 나서 하기 싫다 그러면은 환불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송도의 센토피아 아파트 네. 이제 청약을 해도 되는지 여부가 아마 궁금하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떤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두 네. 분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센토피아가 말씀하신 조합원이란 게 지역주택 조합의 네. 조합원 자격을 계약을 하신 거고요. 네네. 그렇죠? 일반적인 분양과는 다르게. 네. 네,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나요? 네. 작성을 하셨고 계약서 내용에
모델하우스와 동호수 추첨 이후에 원치 네. 않으시면은 계약 해지를 한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나요? 예. 환불 처리해 주신다 그랬어요. 환불을 해준다고 지금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네. 있고요. 네. 근데 혹시 지역주택조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조합원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네네.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결국은요, 이 토지를 100%를 매입이 돼야지만 진행이 잘 되는 거고요. 마무리까지 잘 되는 네. 거예요. 그쵸? 네, 혹시- 그거는 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00% 됐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네.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말씀하신 구역이 지금 동그라미 친, 네. 네, 이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바다를 메워서, 네. 네, 대주로 만든 지역이고요. 그래서 네. 여타의 다른 지역주택 조합과는 다른 국면입니다. 다른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존에 있던 주택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시가지 내에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좀 다른 국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할 것이라고 전망이 돼요. 네. 그러면은 투자 목적이신가요?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저는 그냥 투자로 좀 앞으로 거기가 네. 뭐 학교도 많이 들어오고 네. 또 이런 뭐 아파트나 아니 백화점 그런 네. 게 또 들어오고 그래서 뭐 편의시설이라던가 교육시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어머니 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 하단 쪽에 보시면 이 상업지구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하기는. 근데 어머니가 그래요? 투자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고 어느 정도 네. 수익률을 생각하시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한 몇 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나 이제 뭐 그 전에라도 뭐 조금 뭐 한 몇천이라도 네. 이제 일찍 투자했을 때 일찍 팔 경우 한 몇천 아니면은 뭐 몇천 이상 뭐 일반 아파트들처럼 뭐 입주권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파실 수 있으면 팔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거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많이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요. 이 지역적인 특색을 먼저 보셔야 돼요. 네. 네, 지금 이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장점이 직장과 주거가 같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신도시예요. 네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례 신도시라던가 여기처럼 주거 전용이 아니고요. 직장과 집이 같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요. 벌써 입주는 되었어요, 집들은요. 네. 그래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분양가보다 떨어졌다가 지금 소폭 상승한 상태고요. 분양가보다는. 네. 그런데 여기가 계속 올라가려면 결국은 수요가 많아져야 되고요. 이 수요를 결정짓는 것이 여기에 직장이 얼만큼 많은가예요. 예. 서울에서 여기를 출퇴근하기 위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얼만큼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문제는 여기서 토지를 지금 매입하신 매입 그 퍼센트 자체가 50%가 채 되지가 않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사람들도 많이 들려오고 가격도 상승할 수가 있는데 토지 중에서 50%가 채 매입이 되지 않아서 기업 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네네.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여기가 1,100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어요.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200 정도 선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만들어질 새로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업 입주랑 같이 잘 맞게 된다면 입주만 잘 맞는다면 가격 상승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다는 거죠. 최소 이 송도 신도시 자체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네. 그때까지도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아파트들은 주택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지는 몰라도 기업들이 들어가기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한 10년 정도, 2025년 정도까지 보신다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투자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기간을 잘 선택을 하시고요. 그 기간 네. 동안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시는 프리미엄이란 것을 많이 힘들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생겨야 되는데 기업 네. 입주 자체가 되지가 않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 점차 좋아지겠지만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통한 시세 차익 실현은 다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사연도 좀 보도록 할게요. 샵에 3772번으로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0516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구리 갈매 아이파크와 다산 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 중 투자 목적으로 어떤 곳의 전망이 더 좋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구리 갈매지구와 다산 신도시 보고 계신데 두 곳 모두 아이파크 아파트를 두고 네. 지금 고민 중이시네요. 네,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네. 거예요. 갈매지구, 구리에 있는 갈매지구와 남양주에 있는 다산지구. 여기서 또 이 아이파크 아파트고 또한 동일한 브랜드를 네. 갖고 있고 심지어 지금 현재 가격도 동일해요. 네. 네, 평형대도 동일하고 어. 가격대도 동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특히 이 갈매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공공임대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네. 일반 분양분도 이제부터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좌측에 제가 표시를 했고요. 다산지구 같은 경우가 우측에 표시를 했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위치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아무래도 지금 들어가고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갔을 때 미래 가치가 어디가 더 좋은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다산지구에 먼저 손을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이 지구, 새로운 신도시라던가 어떤 택지 개발 지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새로운 단지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나 여건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것을 본다면은 일단은 직장과의 거리가 다소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갈매지구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며 다산지구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결국은 이 중심권,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한양도성이라고 불리는 이 중심권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시려면은 여기서 지하철이나 이런 것보다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강남권입니다. 특히 이 강남권 같은 경우가 좋은 이유가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도 잘 뚫려 있고요. 또한 작년 12월 달에 8호선 착공이 되면서 이 8호선 연장 착공이 들어가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을 통한 강남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을 위한 종로구 쪽의 종로와의 접근성 이 두 가지만을 보셨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 갈매지구보단 다산지구 쪽에 손을 들겠고요. 또한 규모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대형 몰 자체가 없습니다. 편의시설을 가려면은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가야 되는데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지구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을 가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 환경이라던가 교통 여건이 지금 당장은 큰 차이는 없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다산지구를 선택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갈매지구와 다산 신도시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산 신도시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내용 네네. 궁금하신가요? 그 서울 용산 지역에 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이거를 제가 가지고 가야 될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네. 조언 좀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현재 지금 직접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 임대 주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 혹시 아파트 명부터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한강로 3가에 있는 네. 한신 전자타운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용산 한강로 3가에 위치한 한신 전자타운 아파트 향후 전망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네, 대화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본 아파트를 언제 매수하셨는지요?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투자 목적으로 하셨고 월세 받을 생각으로 오셨죠? 네네. 네. 지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역은 용산이에요.
네네. 그 많은 개발 계획들과 발표들이 나고 있는 용산이죠. 네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는요, 그 개발 계획들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용산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죠. 네네. 네, 한신 전자타운 아파트.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주상복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층에는 네네. 전자타운이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윗층에는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0세대가 채 되지가 않는 네. 소규모의 아파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2003년도쯤에 지어졌죠, 여기가. 네네. 네, 하지만 앞으로 쭉 지속적으로 가더라도 여기가 재개발을 통해서 신도시가 되던가 이런 거는 없어요. 네네. 세대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여기는 순수하게 월세 소득을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도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러한 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동일한 규모의 동일한 위치에 아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쉽고요. 네. 또 한 개는 기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는요. 네. 단순히 임대 목적으로 임대 소득을 받기 위해서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용산역 뒤쪽 지금 본 매물지가 아닌 앞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산의 개발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큰 영향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뭐 앞으로 계속 제가 가지고 있어도 크게 뭐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크게는 없고요. 임대소득 네.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향후 전망 평가해 주셨는데요. 월세 소득용으로는 괜찮겠지만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라는 답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일단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연결하도록 할 테니까 전화와 문자 사연 계속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가치 높은 부동산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물 플러스 시간은 이봉주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주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이봉주 팀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요즘에 서초 불패라고 반포 불패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반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지는 서울시 서초 반포동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은 16.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1.2제곱미터 매물입니다. 준공은 16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매물이고요. 전체 6층에 2층 매물이고 방 2개와 욕실, 거실, 그리고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다세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놓으실 경우에는 3억 2천만 원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3천에 130만 원 정도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권과 임대 수요는 지도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간단히 살펴보시면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9호선 고속터미널역, 또 3호선 고속터미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3개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동하시면 한 5분 정도 소요가 좀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속터미널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버스 교통망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입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본 매물지에서 신반포로 이용하시면 강남권에 진출이 일단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주변에 잠원 IC라든지 반포 IC 이용하시면 경부고속도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용이 가능하시고 위쪽으로는 아시다시피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이용 접근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쪽에 센트럴시티나 아니면 뭐 성모병원 또 신세계백화점도 갖춰지고 있고요. 또 밑으로 보이시는 서리풀공원의 프리미엄도 같이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의 입지적 특성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반포동이다 보니까 이런 그 아파트 재개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한 분양가들을 보시면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는 곳 중에 한 군데도 반포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보시는 반포 이쪽에 레미안퍼스티지라든지 또 위쪽에 있으면 리체, 또 자이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매매 가격이 한 14억 선을 호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 사이에 입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재건축으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포 센트럴 서밋이라든지 반포 레면 아이파크 등등등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또 입점이 되고 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주변 집가 상승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반포동의 특징이 예전에는 학원가들이 학군이 강남권 대치동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반포동 쪽으로 학군들이 많이 밀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 분들도 이런 반포동, 반포중공 아파트라든지 리체 주변에 이런 학군들 수요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을 좀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수요를 잠깐 살펴보면 주변에 센트럴시티라든지 신세계백화점 같은 그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법조타운이라든지 성모병원 쪽 근무하시는 임차인 수요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보면 단계 터널이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보사 부지하고 서리펄공원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초에서 강남 쪽 진출하시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면 19년도 정도에 완공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완공이 되시면 굉장히 생활 이동하시는 데 굉장히 편리하실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지화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인데 엔터식스가 300억 원가량의 금액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8월 달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굉장히 임차하는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입니다. 2016년 10월 달에 준공된 매물이고요. 전체 6층에 2층 매물입니다. 투룸에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개 동에 29개 세대의 단지형 다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징이 자주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 다세대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차 엘리베이터는 지하까지 이동이 다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장점을 들겠습니다. 강점을 좀 살펴보면 인근에 고가 아파트라든지 고급 빌라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사실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같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 주변에 입지되어 있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도 동반 전세 가격과 임대 가격과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좀 장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블록 내 공원이나 아파트 차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뒷금친 부분이 지금 빌라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3호 가든이라든지 리체, 반포자이, 반포 미도 아파트 같이 대형 아파트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빌라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매물이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분양 물건이다 보니까 가서 직접 도면 확인해 보시고 또 내부 상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매매가 분석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시에는 3억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130만 원 임대 가능하십니다. 대출은 2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전세는 3천만 원에 월세는 1억 1천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렸고요.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소개해드리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02372-02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강남에 빌라 구매하는 거 하고요. 네. 또 삼성지구가 또 유명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하고 또 분양 물건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질문 좀 여러 가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하나씩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 네. 간략간략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만나보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크게 3가지 질문을 갖고 계신데요. 먼저 네. 삼성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삼성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삼성 2차 아이파크요. 삼성 2차 아이파크면 삼성역 인근에 네, 맞습니다. 위치한 그 매물이죠? 네. 네, 지금 이거를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구매했을 때 네. 지금 현재는 피가 많이 붙은 상태더라고요. 그쵸. 추후에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럴 가치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알아보셨죠? 지금 제가 알아본 거는요. 네. 34평대가 5억 7천이더라고요. 5억 7천이고요. 혹시 네. 분양가는 혹시 아시나요? 분양가에서 지금 1억 6천 정도 피가 붙었더라고요. 그쵸. 네. 이 삼성지구가 과거에는 사실 처음 됐을 때면 미분양도 많았었고 네. 말도 많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몰린 결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1억이 넘게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개거든요. 하나는 그만큼 저평가를 받았다는 거고요. 네. 또 다른 한 개는 과도하게 수요가 물렸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요건들이 합쳐지면서 강남권도 이 정도까지는 안 올랐거든요. 10억대 아파트들이. 네네. 1억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지역은 지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올랐잖아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목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가시면은 아마 상투를 잡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지금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이 되었고 이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파트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네. 아파트보다는 그 외에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게 두 또 어떤 번째. 거였죠? 두 번째는 강남 빌라 한티역 주변에 네. 그 빌라 투룸인데요. 네. 예, 그거 투자했을 때 그 시세 차익 누릴 수 있을지요? 한티역 인근이시고요. 네. 네. 투룸이고 혹시 매매가가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3억 3천이요. 3억 3천만 원이고요. 네. 실평수는요? 12.5평이요. 12.5평이고요. 네, 일단 지도 보면서 11.5.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혹시 한티역 어느 쪽에 위치해 있나요? 저 도곡초등학교 뒤쪽이요. 초등학교 뒤쪽에 위치한 네. 네,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 그럼 네. 네, 이 정도 같은 경우 12.5평에 3억 3천만 원 정도면은 그 사이에도 1년 사이에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예요. 네. 근데 이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괜찮을 것인가? 네네. 이거 보시려면요. 간단하게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25평형의 가격을 보시면 알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다세대를 선택을 하시고 선호하시는 이유가 25평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는 25평 아파트들이 가격이 다세대와 큰 차이가 없다 하시면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격 상승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차이가 꽤 많다라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빌라는 11.5평인데 인근에 25평대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되나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게는 네. 7억에서 많게 9억까지 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대치동 학원가라던가 아니면 옆에 있는 구마을 삼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한 3년에서 5년 사이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또 많은 분들 문자 남겨주고 계세요. 샵에 3772번으로 도착한 문자 사연 함께 보도록 하죠. 148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롯데캐슬 아파트 32평형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48평형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현재 실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네요. 평수를 좀 넓히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의견 어떻습니까? 뭐 진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 내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망이 좀 많이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상봉역 바로 인근에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거리가 상당히 멀리 위치한 그런 매물입니다. 대략 한 500에서 700m 정도 사이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또한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이 안 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 상현 같은 경우, 상현역 일대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올해 3월달에 개통이 되면서 1월달에 개통이 되면서 3월달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안 된 것들이 40평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2천에서 3천만 원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적다는 것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이 강남과의 접근성인데 상당히 보시기에도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이 가격 상승의 주 요인은 바로 신분당선이었습니다. 신분당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단으로 한 20분 정도밖에 거리가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몰리는데
이 직장과의 접근성을 보시는 것 때문에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직장인들이 대상입니다. 주 대상이. 다시 말씀드리면 1, 2인 가구들이 주 대상이고 혹은 신혼부부들 아니면은 아이를 저 연령층의 아이를 부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 연령대이기 때문에요. 40평대 이상의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분들은 대부분 30평대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40평 이상의 아파트들 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걸 잡으실 때는 좀 빨리 잡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일단 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송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화면 상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나 혹은 문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매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투자 시의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봉주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계청파 재정비 촉진 예정지구에 위치되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계청파 지역 아무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 매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간단히 내용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23.42에 7평 건축 면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지분도 23.14제곱미터 한 7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발표 예정 지역에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 전세는 현재 6,500만 원 임차인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현재 임대인이 7천만 원이 받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승계 받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매물이 실제로 지금 현재 준공되어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여기 간략하게 매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지역권과 임대 수요는 제가 지도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본 매물지는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공항철도라든지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다양한 교통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망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편의시설보다는 주변의 시청이나 남대문, 명동 등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과 또 주변에 이제 남산이 또 가깝게 위치되어 있고 블록 내 국립극단 같은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 생활이 있다라는 장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매물지를 이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적 편집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계청파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와서 방문을 해보시면 정말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다라고 좀 느끼실 것 같고요. 방원순 시장님도 방문하셔서 투어를 한번 해보셨겠지만 정말 이제 많이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서계청파 지역의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지 서계청파 지역은 이 상태로 개발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되거나 또 용도 변경, 세대수 증가 같은 행위는 이제 진행되지 못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계도로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쪽에는 호텔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지금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청파도로변 같은 경우는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이 좀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쪽 청파 쪽 같은 경우는 개발 해제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구릉지형 주거단지로 해서 내부에는 이제 주거단지가 지금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 안쪽에는 사실상 봉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납품하는 납품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공장들을 이쪽에 만리시장 쪽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좀 만들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틀은 공공관리 측면에서 서울시와 용산구가 좀 같이 이렇게 좀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 용산구 이제 서계청파 지역의 특징 같은 경우는 나홀로 하는 단독 개발 형태가 아니고 주변에 이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금 이쪽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 개발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나중에 큰 그런 지역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대 수요 같은 경우는 주변에 KTX 승무원들이라든지 서울역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서계청파 재개발 지역으로서 개발 호재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코레일이 지금 협력해서 교통이라든지 용도, 규모 등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나중에 컨벤션 센터가 건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서울역 707 계획과 연계한 발전 방향,
그래서 숭례문 주변의 블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염천교 구두거리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개발에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역 고가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서울성곽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까지 같이 이제 국립극단까지 연계하는 도보 관광지를 만들겠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아현동, 북아현동, 뉴타운도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큰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 살펴보면 건축 면적은 23.42, 대지 면적도 23.14제곱미터면서 7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2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원룸 오픈형 매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세 세입자가 6,500만 원에 거주 중이고 이쪽에 근방에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자 입장에서 이제 임대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신축 매물이라서 근방에 있는 매물보다는 임대료가 많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조금 다른 매물보다 좀 저렴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강점을 좀 살펴보면 매물지 인근에 개발 계획이 다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주변에 서울역 고가 개발, 또 서계청파 지역 개발이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집가 상승을 많이 높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좀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역 아스테리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정도 금액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금액 자체가 주택 공시지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의 지금 매매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급매매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사항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의 개발지다 보니까 좀 유리한 그런 매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정말 공시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은 전세 현재 6,500만 원에 임대 세입자가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대출은 7천만 원이 현재 임대인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도 더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에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서계청파 재정비 촉진 예정 지역 매물 소개해드렸고요. 매물 관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입니다. 마지막 매물은 9호선 언주역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동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현재 사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7.17제곱미터, 견용 면적은 40.32제곱미터고요. 준공은 2016년 4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6층에 2층,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는 2억 8천만 원, 월세 시는 3,120만 원의 임대가 가능하고요. 대출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는 3,5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5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입지여건과 임대 수요 지도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매물지는 9호선 골드라인입니다. 9호선 골드라인과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매물이 위치되어 있고요. 또한 7호선 학동역과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매물지를 보시면 이쪽 원주로죠. 원주로에서 한 개 이면도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는 봉은사로인데 봉은사로에서 2개 이면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세대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입지다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지 이제 생활편 시설을 조금 보시면 이쪽에 스포월드라든지 또 YMCA, 차병원 이런 다양한 이제 굵직굵직한 생활편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여가생활 즐기시기도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특색이 있는 상권이 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라인이 논현로입니다. 논현로인데 이쪽을 가서 막상 보시면 차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 특구로 지금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상권이 많이 또 발달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라인에 이제 보드샵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보드라든지 웨이크보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 있는 또 힐탑 호텔 같은 경우는 또 안에 클럽하우스들이 굉장히 유명한 클럽하우스가 자리가 잡혀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이 힐탑 호텔 맞은편 쪽에 이제 이디야 커피가 이제 사옥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디야 커피가 저가 브랜드로 시작해서 이제 큰 사옥을 짓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한 가지 더 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쪽이 지금 경복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원래 아크로스 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쪽이 원래 경복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되고 나서 주변에 아파트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래도 다세대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임대 가격과 또 다세대 임대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곳에 들어가시면 차후에 지가 상승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다세대 가격이 8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상 들어오시려고 하신 임차인 수요분들은 금액이 비싸더라도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확실히 뭐 5억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들어가실 수 있는 다세대 수요자들 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차후에 지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수요 살펴보면 주변에 뭐 인근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크랜드라든지 이런 중견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분들과 또 의료관광특구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분들의 임대 수요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보시면 논현동 종합시장이 이제 재건축 예정이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라든지 국제기로 복합지구도 개발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 특징 살펴보면 16년도 4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6층에 2층 매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2개 동 42개의 단지형 다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이 블럭에서는 유일한 단지형 다세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는 6m 도로 인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점을 좀 살펴보면 강남의 중심 업무 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배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신사라든지 노년, 이런 역삼 이쪽에 배후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차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탈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주역 사거리 가보시면 뭐 휴먼스타빌이라든지 뭐 휴먼터치빌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빌 같은 그런 이제 대규모 렌탈만 가능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역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해드렸다시피 보드샵이라든지 의료관광특구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액의 임대료가 가능한 임차자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또 강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준공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임대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블럭이 강남에서 가장 작은 블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유의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분석해드리면 금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2억 8천만 원에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3천에 120만 원에 진행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출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셨을 때 전세는 3,500만 원에, 월세는 1억 500만 원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현동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에 맞는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능빛 팀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값이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 지역이나 그 인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